릴레이션십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테이블을 이제 하나 더 만들 건데, 과목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볼까요? 과목은 뭐죠? 영어로? 서브젝트인가요? 우리가 과목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또 뭘 만들어야 되죠? 학생이 이 과목을 수강 신청했는지를 알아야 되죠. 자, 그걸 우리가 구현을 해볼 거예요. 그럼 테이블 뭐뭐가 필요해요? 과목이랑 그 다음에 수강 신청 내역이 필요하겠죠. 네. 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설계할 거니까 네. 학생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과목이라고 합시다. 과목. 자, 과목에는 뭐 국어, 영어, 수학 있고 여기도 다 아이디가 있을 거예요. 학생 테이블도 아이디가 있죠. 그죠? 자, 이렇게 테이블을 이렇게 네모로 그립니다. 우리가 클래스 그리는 것처럼. 자, 과목에는 과목명이 있겠죠. 자, 네임이라고 하고. 자, 학생은 학생 네임이 있을 거고. 자, 이 과목이 국어라고 했을 때, 이 학생이 국어라는 과목을 들었을 때, 그 수강 내역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학생 과목이라고 하는 수강 내역이라고 합시다, 그냥. 수강 내역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는데, 얘도 당연히 프라이머리 키가 있어야 되니까 아이디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과목별, 과목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과목을, 누가, 어떤 학생이, 맞나요? 듣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만 들으면 레퍼런스 끝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 중간 테이블이 있어요. 학생이 A라는, 자, 홍길동이가 국어 과목을 들을 거예요. 자, 그 정보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어떻게 저장할까요? 뭔가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 공간을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는 수강 내역이라는 테이블로 정했다고요. 그래서 이 수강 내역에는 자, 어떤 과목을, 자, 여기 같으면 국어가 되겠죠. 국어를 학생 누가? 홍길동이가 들을 거예요. 라고 이제 돼 있는 거죠. 자, 이 수강 내역은 이번 학기라고 합시다. 그냥 편하게. 뭐, 자, 알파라고 하는 학기가 있는데 그 학기에 대한 수강 내역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국어라는 과목에 홍길동이 들어요. 자, 근데 국어를 홍길동 혼자 듣나요? 아니죠. 김길동이도 듣죠. 자, 김길동이도 듣는다. 그럼 국어에 김길동도 있어요. 그럼 이 테이블은 어떻게 생기는지 알 수 있겠죠. 학생 한 명당 몇 개가 돼요. 그럼 홍길동은 국어만 듣나요? 영어도 듣죠. 너무 어려운 걸 잡았나? 처음 주제를. 자, 이건 다대다의 관계거든요. 자, 학생 여러 명이 과목 여러 개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한 명이 여러 과목을 들을 수도 있고, 과목 하나는 여러 학생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홍길동은 국어도 듣고 수학도 듣고 한다면, 수학에 홍길동, 국어에 홍길동 이렇게 생기겠죠. 맞아요? 그게 있어야지 내가 홍길동이가 어떤 과목을 듣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학생 한 명당 이 수강 내역은 몇 개가 되죠? 여러 개가 된다. 이래서 퍼져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목 하나당 수강 내역도 여러 개가 될 수 있죠. 이제 과목 하나당 또 학생은 여러 명이 되는 거죠. 학생과 교수 해볼까? 학생과 교수. 학생이 있고요. 저번에 동아리 했는데 학생은 또 여러 동아리에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학생과 교수 간의 관계 하는데 여기 주임 교수라고 아니. 자, 담임 선생님은 한 명밖에 없죠. 자, 여기는 교수 또는 선생님이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학생 여러 명이 학생 테이블이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은 여러 명이 있죠. 저는 국어 선생님 있고 영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있잖아. 하지만 담임 선생님 몇 명이죠? 한 명이에요. 그러면 학생 한 명당 담임 선생님 한 명이에요. 하지만 담임 선생님은 학생을 여러 명을 갖고 있죠. 자기 반에. 자, 그러면 선생님 한 명당 학생 여러 명이라고 이렇게 n이라고 쓰셔도 되고 이렇게 뻗어진 가지로 표현해요. 이걸 지금 ER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클래스 그릴 때는 어떻게 했어요?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썼죠. 데이터베이스를 그릴 때는 ER 다이어그램, 엔터티, 이거 각각을 엔티티라고 그래요. 엔티티 릴레이션십이라고 그래가지고 ER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자, 위에 테이블 명을 적고요. 아래쪽에 컬럼 명을 적으시면 돼요. 자, 요거 이해됐죠? 선생님 한 명에 학생 여러 명이다. 자, 그럼 교수 한 명이 담임을 몇 개를 맡을 수 있어요? 선생님 한 명은 담임을 하나밖에 안 맡겠죠. 두 반을 맡는 선생님은 없죠. 네.
그러니까 1대1이 관계가 되는 거죠. 근데 담임 테이블에는 사실은 교수가 몇 명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뭐 우리가 선생님이랑 코뿔소 선생님 있다 그러면 코뿔소 선생님은 여기 있고 여기 하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뭐 코끼리 선생님 하필 갔네. 자, 물개 선생님도 여기 있죠. 그래서 1대1이 관계가 될 수밖에 없죠. 교수 한 명은 담임 선생님 한 명이니까. 자, 이 관계는 좀 쉬워요. 그래서 학생과 교수는, 선생님은 사실은 1대 N의 관계를 갖지만 담임이라고 하는 테이블은 1대1 관계를 갖는 거예요. 선생님 한 명당 학생 한 명. 하지만 표현할 때는 어때요? 담임이라는 테이블에는 학생 여러 명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코뿔소 선생님의 학생들은 누가 있어요? 라고 표현을 어떻게 할까요? 요 테이블에다가 해야 되겠죠? 여기다가 학생들마다 여기 담임 선생님이랑 컬럼을 둬가지고 만약에 자 담임이라는 컬럼이 만약 있다고 합시다. 거기다가 코뿔소 쓰면은 이거 다 낭비죠. 다 낭비일 뿐만 아니라 또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선생님이 바뀌면 얘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선생님의 학생 테이블이 따로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 담임이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저번에 우리가 그거 했던 거 한번 해볼까요? 학생이랑 자, 몇 가지 케이스를 계속 예를 들어 학생이랑 동아리. 자, 그래서 이 동아리에는 학생 동아리 짱이 있다고 합시다. 짱은 학생이에요. 그랬을 때 동아리 짱이랑 이제는 테이블과 테이블 관계 하지 말고 컬럼으로 가봅시다. 조금 더. 자, 학생 아이디가 있고요. 자, 요 짱은 학생이에요. 교수가 동아리 짱이 될 수는 없다고 가정했을 때 이 짱의 요 컬럼에는 학생의 아이디 값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홍길동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이 홍길동이가 요트부의 짱이에요. 그럼 홍길동이가 학번 3번이에요. 아이디가. 그럼 여기는 요트부에는 짱 컬럼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3이라는 학생 아이디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됐죠? 요거 저번에 우리 했던 건데. 자, 그래서 이 짱이라고 하는 거는 학생 한 명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학생 한 명은 여러 동아리의 짱이 될 수가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학생 한 명은 이렇게 되는 거죠. 짱 컬럼을 봤을 때. 근데 여기 동아리 멤버라는 게, 동아리 멤버들이라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되죠? 한 개 동아리는 멤버 여러 명을 갖죠. 그 다음 멤버 하나는 학생 여러 명을 가질 수가 있죠. 이제 학생 하나는 또 여러 개 동아리를 가입할 수 있으니까 학생은 이 동아리에 여러 군데 멤버가 될 수 있잖아. 그래서 요트부에 김길동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테니스부에 김길동도 있고 같은 학생이지만 동아리가 여러 개 있는 거죠. 그래서 학생 하나는 동아리에 N개의 관계를 갖는 거예요. 1대 N의 관계를. 더 쉬운 예가 없나? 부서와 직원이라고 해봅시다. 자, 교과서에 나오는 예시로. 자, 저희 뭐 인사팀이라고 합시다. 자, 이 부서에는 직원 몇 명이 있죠? N명이 있죠? 그래서 1대 N의 관계는 이제 아시겠죠? 1대 N이에요. 부서 하나에는 직원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어. 요건 쉬워요, 여기까지는. 근데 이제 직원이 두 개의 부서에 있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N 대 N이 되는 거예요. 직원 한 명은 여러 개의 부서를 갈 수 있죠. 그 다음에 부서 한 명은 여러 명의 직원을 가질 수 있죠. 이럴 때를 뭐라 그런다고? N 대 N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서 하나당 직원 한 명당 부서 하나밖에 못 들어가. 그러면은 이건 뭐예요? 직원 한 명당 부서 하나밖에 못 들어가죠. 자, 반대로 해봅시다. 부서 하나에는 직원 여러 명이 갖고 있죠. 그럼 이걸 곱해버리면 되겠네. 쉽게 생각하면. 그럼 1, 1은 1이니까 1. 1에는 N이니까 N이겠죠. 그럼 1대 N의 관계. 아,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의 관계, 여기서 여기의 관계 두 개를 곱해버리면 되겠네. 더 어려워졌나? 이해되시죠? 1대 N의 관계, N 대 N의 관계. 자, 1대 1의 관계도 있을 수 있겠죠. 1대 1의 마지막. 우리 1대 1만 안 했네. 자, 학생 테이블이 있는데 학생에는 기본적으로 학생의 기본 정보 우리 뭐 있었죠? 이름, 그 다음에 젠더, 그 다음에 주소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 기타 정보가 하나 더 들어갔어요. 왜 이렇게 테이블을 분리하냐면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학생의 혈액형, 말도 안 되는 이제 크게 이제 공부하는데 필요 없는 거. 혈액형 또 뭐가 있죠? 취미, 특기, 또 뭐 있을까요? 전과. 전과.
뭐 과를 바꾼 거 말하는 거야? 아, 별 말고 빨간 줄 말고 어쨌든 전과 기록. 이 전과 기록은 또 여기 두면 안 돼요. 전과 기록이라고 따로 둬야 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과를 이동한 게 한 번만 있을 수 없잖아. 두 번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1대1로 갈 거예요. 학생 한 명당 혈액형 하나죠. 학생 한 명당 취미도 하나죠. 예, 취미가 바뀌면 여기를 업데이트 쳐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기타 정보를 찍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정교하라 그러는데 자주 쓰지 않는 정보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테이블을 분리해 놓으면 셀렉트 할 때 어때요? 가볍겠죠. 메모리에 올려도 이것만 올리면 되고 얘는 볼 일이 거의 없는 정보들이에요. 자, 이럴 때는 1대1 관계죠. 네, 요거 말고는 제가 얘를 못 찾겠어요. 혹시 생각나면 말씀하시고 전과 기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게요? 학생과 전과 기록은 1대 N입니다. 왜? 내가 한 번 옮겼을 때 98년도에 한 번 옮겼고요. 2000년도에 한 번 옮겼고 뭐 2005, 너 연도가 너무 옛날인가? 저는 이거보다 훨씬 옛날 사람인데. 그러면 어쨌든 요렇게 이정되면 N개가 생기겠죠, 전과 기록이. 그럼 얘는 1대 학생 하나당 이거는 N이에요. 1대1 관계고, 얘는. 그럼 여기 테이블에도 학생의 아이디가 있어야겠죠. 이렇게 관계를 가지면 요 메인이 되는 테이블은 학생 테이블이죠, 지금. 이거를 이거 참조 당한다 그래요, 얘가. 자, 학생 정보는 depends on 뭐예요? 영어로 해봅시다. 영어가 더 직관적입니다. 영어가 더 논리적으로 직관적입니다. 자, 기타 정보 테이블은 depends on 누구예요? 학생이죠. 맞아요? 학생이 의존적이죠. 학생이 없으면 이것도 없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는 뭐가 있어야 되죠? 학생의 아이디가 있어야 돼요. 좋나요? 그래서 학생 아이디, 요 아이디 값이 꼭 여기 있어야지만 누구의 혈액형이고 누구의 취미고 누구인지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전과 기록도 몇 년도에 무슨 과에서 무슨 과로 옮겼다, 무슨 과에 무슨 과로 옮겼다, 이 정보가 있는데 누가 하니까 여기도 얘도 depends on 얘죠, 학생이죠. 그래서 여기도 STU가 있어야겠죠. 스튜던트 아이디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이 학생 테이블을 전과 기록 테이블은 참조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키를 걸었죠? 여기다가 foreign 키를 걸었죠. 그래서 foreign 키는 참조 당하는, 그러니까 메인이 되는 테이블의 무슨 키? 프라이머리 키가 된다. 이게 우리가 참조 foreign 키를 설명하는 방법이었어요. 자, 다시. 자, 우리가 이제 테이블을 만들 건데요. 처음에 이제 제일 가운데에 학생이 있죠. 우리가 학생이니까. 스튜던트 테이블이 있고요. 여기에 동아리 테이블이 있어요. 클럽. 자, 클럽 테이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끝에 교수는 저 구석에 있고, 자, 교수 테이블이 있고요. 교수 테이블. 여기는 동아리. 여기는 학생. 그 다음에 교수와 요 사이에 또 아까 과목이라는 테이블이 있었죠. 과목 서브젝트라고 했죠. 우리가 테이블명을 서브젝트. 그 다음에 이제 요까지만 딱 하고 일단 학생의 아이디 컬럼 있었죠. 이제 ER 다이어그램 그리는 거예요. ER 다이어그램 그리는데, 자, 학생 하나가 있고 과목이 있고요. 과목 테이블 이렇게 있고요. 교수 테이블 이렇게 있습니다. 교수 테이블 이렇게 있고 각각의 아이디를 우리가 둘 거예요. 프라이머리 키로 오토 인크리먼트로. 자, 그래서 과목 아이디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과목 아이디라고 하면 과목을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과목에 또 뭐가 있죠? 과목명, 네임이 있고요. 이 과목을 담당하는 교수가 있겠죠. 그래서 프로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는 아이디와 이름, 그 다음에 평점이 있습니다. like CNT, like count, 좋아요를 받은 수. 자, 요 정도 데이터가 있다고 합시다. 이랬을 때 이제 이 프로프는 교수의 종속적이죠. 이 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는 한 명이라고 했을 때 요 프로프에는 뭐가 들어가죠? 교수의 아이디가 들어가죠. 예, 그래서 이 두 개의 관계를 갖는 겁니다. 관계를 이렇게 갖고요. 1대 1로 우리는 그냥 정해버렸어요. 실제로는 어때요? 과목당 교수가 여러 명일 수 있죠. 같은 과목을 여러 교수가 가르칠 수도 있고, 한 교수가 여러 과목도 가르칠 수 있겠죠. 뭐, 가르치는. 일단 다대단데, 우리는 1대1로 그냥 정해버렸어요.
한 과목은 한 교수만 가르친다고. 그래서 이거 담당 교수입니다. 이 프로프는 뭐죠? 가르치는 선생님, 담당 교수. 자, 그런데 이 학생이 어떤 과목을 듣는지 테이블이 중요해요. 아, 요거 빠뜨렸네. 동아리는 동아리 아이디가 있고요. 동아리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쭉 있다가 뒤에 리더가 있습니다. 동아리 짱. 자, 리더는 학생만 할 수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리더는 뭘 갖고 있겠죠? 뭐와 관계를 갖죠? 학생과 관련이 있죠. 이렇게 아이디. 그래서 이 컬럼과 컬럼으로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래서 이 리더 한 명당 학생 한 명이겠죠? 리더가 여러 명이 될 수는 없잖아. 만약에 동아리 짱이 두 명으로 정해졌다 그러면 1대 다가 되겠죠. 그럴 때는. 학생이 두 명이 리더가 돼야 되니까. 하지만 1대1이기 때문에 우리 1대1로 했고요. 자, 제일 중요한 거 이제 마지막. 이 학생이 듣는 과목 수.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수강 테이블이라고 하기로 했죠. 수강. 자, 테이블명은 아까 엔롤이라고 정했어요. 자, 요 테이블이 하나 있는데요. 자, 요 테이블도 아이디가 있는데 프라이머리 키는 사실은 어떤 학생이 어떤 과목을 듣느냐 요 두 개가 프라이머리 키예요.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값이죠. 그래서 어떤 과목을 서브젝트라고 합시다. 과목을 서브젝트 어떤 학생을 이 과목을 어떤 학생이 듣는다고? 그 정보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A라는 학생이 듣고 있는 과목을 쭉 뽑아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스튜던트가 A인 사람을 쭉 읽어버리면 되겠죠. 이 테이블. 예, 그러면은 여기에 자기가 듣고 있는 과목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도 우리 프라이머리 키는 요 두 개로 복합 프라이머리 키를 잡아도 되지만 그냥 아이디로 뺄게요. OR 매핑 때문에 나중에. 자, 그렇게 될 거고요. 이 서브젝트는 뭐랑 관계를 갖죠? 서브젝트는 이 서브젝트의 아이디랑 관계를 갖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과목명 국어, 영어 이렇게 쓰지 않을 거예요. 그 과목의 아이디 값을 넣을 거예요. 여기 스튜던트 자리에는 학생의 아이디가 들어갈 거예요. 학생 이름 홍길동이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왜? 동명의 이름도 있잖아. 홍길동이 두 명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넣어놓으면 정말 누구인지는 몰라. 근데 학생의 유일한 키, 이 아이디를 넣어놓게 되면 어떤 학생인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중복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이 과목을 듣는 학생. 자, 그렇게 들어갈 거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크리에이트 데이터 하나 넣어볼까요? 그러니까 레지스트 데이트, REG. 이 과목을 수강 신청한 날을 하나 잡을 거예요. 이 레지스트 데이트는 뭐예요? 여기 등록된 데이트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디폴트 값을 뭘로 하면 되죠? current time stamp로 하면 되겠죠. 우리 저번에 했던 거. 그걸로 잡으시면 되고요. 교수도 뭐 등록일 있을 수 있는데 이건 다 뺄게요. 이렇게 빼고. 자, 근데 한 학생은 여러 과목을 들을 수 있죠. 그래서 한 학생은 여러 개의 과목을 들을 수가 있고요. 한 과목은 여러 학생이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이 관계는 n 대 n이 됩니다. 나머지는 다 1대1이죠. 이 과목이 여러 개의 과목 테이블에 있을 수 없죠. 국어는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 학생은 여기 n 대 n 됐고, 이것도 1대1 됐고요. 1대1 됐고, 다 끝났네요. 자, 테이블을 만들 건데, 우리가 지금 스튜던트는 있으니까 클럽 하나, 둘, 셋, 네 개 테이블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제가 하나만 한번 만들어 볼게요. 클럽이라는 것부터 우리가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 탭을 저장하고요. 다른 탭을 열어서 해볼게요. 자, create 테이블. 여러분도 툴 쓰셔도 돼요. 여기서 테이블 오른쪽 눌러가지고 create 테이블 하셔도 되고, 그게 훨씬 편할 겁니다. 네. 저는 클럽이라는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요 구조를 갖고요. 자, 커멘트라 이런 걸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달게요. 자, id 인티저로. 자, id 값은 마이너스 값이 올 수 없죠. 그래서 unsigned int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리고 not null일 거고, null이 올 수가 없죠. 프라이머리 키니까.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 여기다가 써도 되고요. 뒷부분에 써도 되는데 우리는 그냥 여기다가 쓸게요. 자, 이렇게 해서 id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되겠죠? 클럽 명이 있어야 되겠죠? 얘는 과차, 클럽명 좀 길 수도 있으니까 31자리. 클럽 이름이 없을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not null로 할 거예요. create 데이터 할까요? 이 클럽이 이 동아리가 만들어진 거. 이건 타임 뭘로 할까요? 타임 스탬프.
타임스탬프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디폴트는 뭘로 하면 되죠? 생성될 때 그 그러니까 커런트 네, 타임스탬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난널이겠죠, 얘도. 근데 뭐 당연히 이제 디폴트 값 썼으니까 됐고요. 원래는 그러니까 난널이 앞으로 가야 됩니다. 정석대로 할게요. 디폴트 앞에 쓰는 게 원칙이죠. 그래야지 일관성이 생기니까. 자, 이렇게 이름, 그 다음에 타입, 이거 언사인드까지가 타입이에요. 타입은 인트만 타입이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타입이에요. 근데 만약에 클럽이 우리 학교에 클럽이 많아봐야 우리가 이게 몇이었죠? 스몰 인트가 몇이었죠? 스몰 인트 65535예요. 무조건 크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널널하다고. 근데 클럽이 2바이트면은 16이죠. 2에 16승 65536. 2에 10승은 뭐죠? 장땡 24, 1024.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외워져요. 자꾸 하다 보면. 네. 그래서 자, 타이니 인트는 1바이트니까 2에 8승 몇이죠? 256. 그럼 언사인드면 256이고 언사인드가 아니면 반씩 쪼개서 음수 양수 줘야 되니까 256의 반이니까 128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많아봐야 한 2만 개밖에 안 돼, 동아리가. 그렇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는 뭘 주면 되죠? 65536이면 충분하겠다. 그래서 65536이면 보세요. 65536까지거든요. 언사인드 스몰 인트가. 그러면 65,000개까지 쓸 수가 있으니까 충분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스몰 인트로 갑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자, 요 정도만 할게요. 그 다음에 리더가 필요하다 그랬죠? 동아리 짱. 자, 리더는 학생 테이블에 뭐죠? 프라이머리 키예요. 그러면은 학생 테이블의 타입이랑 일치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DSC 스튜던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 아이디 보니까 int고 unsigned예요. int의 디폴트 사이즈 10이니까. 그럼 int unsigned로 꼭 해줘야 돼요. 리더는 int unsigned. 자, 이렇게 해야 되고, 동아리 짱이 부재일 수도 있으니까 널럽을 할게요. 난널을 안 걸게요.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중요한 건 뭐죠? 이제 포린키를 걸 거예요. 자, 포린키를 여기서는 우리가 테이블 생성할 때 미리 한번 걸어 볼게요. 연습 삼아. 생성할 때 걸어도 되고, 이제 알터 테이블로 걸어도 돼요. 포린키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컨스트레인트 해가지고 이거 생략 가능합니다. 안 써도 돼요. 컨스트레인트는 생략 가능하고요. 자, 포린키란 말은 꼭 써야겠죠. 포린키란 말 꼭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 이름, 이 이름도 생략 가능해요. 포린키의 이름인데, 근데 저는 생략 안 시킬 거예요. 왜냐면은 나중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키를 에러 메시지로 내뱉거든요. 이 키에 컨스트레인트에 이 제약에 위배됐습니다. 이렇게 에러가 메시지 나올 거기 때문에. 왜냐면은 포린키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이 테이블. 그래서 어떤 게 쫑이 났는지는 몰라요. 문제가 생겼는지. 그래서 꼭 이렇게 인덱스 이름을 거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괄호 열고 그 컬럼명, 그 다음에 레퍼런시스 해가지고 참조되는 테이블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정식으로 다 써봅시다. 컨스트레인트, 그 다음에 포린키. 자, 포린키 제약 조건을 걸 거예요. 자, 이름은 fk 언더바, 이렇게 포린키는 fk로 시작하고 프라이머리 키는 pk로 시작하는데, 이건 뭐 여러분들 편한 대로 지으세요. 자, 포린키 뭐에? 리더. 근데 이 리더는 스튜던트랑 관계가 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문자 잘 안 쓰고요. 소문자로 쭉 씁니다. 키 이름은. 아예 대문자로 쓸 거면 전체를 대문자로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레퍼런시스. 자, 컬럼명 쓰고 레퍼런시스죠. 자, 어떤 컬럼이 우리 테이블에 리더가 뭐랑 관계를 갖는다? 레퍼런시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뭐랑 관계 있죠? 이거는 스튜던트의 뭐랑? 아이디랑. 됐나요? 자, 이렇게 됐고요. 저번에 우리 만들 때는 프라이머리 키도 여 아래쪽에 썼어요. 여기다가 안 쓰고. 그죠? 프라이머리 키도 저번에 했던 것처럼 하셔도 되고요. 편하게 하십시오. 편하게. 아무렇게나 옆에다가 그냥 프라이머리 키 하나일 때는 이렇게 걸면 되고, 컬럼이 두 개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거는 게 편하겠죠. 지금 하나이니까 프라이머리 키 이렇게 걸었지만 여러 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디, 네임 뭐 두 개가 프라이머리 키 될 때는 이렇게 걸면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제가 여기다 쓸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다 아이디로 프라이머리 키를 할 거니까. 자, 그리고 빠뜨린 거 있죠? 여러분들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오토
인크리먼트. 왜냐면 이걸 관리하기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오라클을 쓰게 되면 여기다가는 오토 인크리먼트가 없기 때문에 오라클은 시퀀스를 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어요. 자, 실행 한번 해볼까요? 딱 실행했더니, 예, 한 0개가 뭐 적용됐다고 하는데, 볼게요. DSC 클럽. 했더니 잘 만들어졌어요. 디폴트 값도 잘 됐고, 오토 인크리먼트 잘 됐고요. 필요한 거 다 됐고요. 여기서 이제 자세히 보고 싶으면 show create table 클럽 이렇게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리프레시 해보면 클럽 오른쪽 눌러서 클립보드에 create statement 이렇게 해도 되고요. 뭐 어떻게 보셔도 상관없어요. 또는 자, 여기 보면 잘 나와 있죠. 프라이머리 키 이렇게 되어 있고, 키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고, constraint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여기서 alter 테이블로 확인하셔도 되고요. 자, alter 테이블 한번 볼게요. 툴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포린 키는 인덱스하고는 다른 부분이라고 그랬죠. constraint니까. 그래서 인덱스 자리에는, 근데 제가 constraint인데 인덱스라고 그랬잖아요. 속에서는. 왜 그렇죠? 포린 키는 인덱스를 저는 생각할까요? 얘도 인덱스가 돼야지 우리가 조인을 걸 거잖아요. 클럽 테이블하고 스튜던트 테이블 조인을 걸 거죠. 그럼 뭘 걸 거예요? 클럽 테이블에 리더 컬럼이랑 이쪽에 스튜던트의 아이디를 걸 거죠. 인덱스면 우리가 회열 조건에서 빨리 걸린다 그랬잖아. 빨리 찾을 수 있다 그랬죠. 양쪽 다 인덱스면 어때요? 양쪽 다 메모리에 올라가 있으면 빨리 매픽이 되겠죠. 근데 한쪽만 메모리에 올라가 있고 한쪽은 안 올라가 있어. 한쪽은 인덱스고 한쪽은 인덱스가 아니에요. 그럼 빨리 찾을 수 있어요? 인덱스라고 하면 소팅이 되어 있는 메모리의 어떤 색인이에요. 그래서 두 테이블을, 자, A라는 테이블과 B라는 테이블이 조인이 된다고 했을 때, 얘의 프라이머리 키는 좋아요. PK니까 당연히 인덱스죠. 그래서 인덱스에 잘 올라와 있어. 근데 얘는 포린 키가 만약 인덱스 안 돼 있다 그러면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게 인덱스면 얘로 얘를 찾든 얘로 얘를 찾든 다 되겠죠. 양쪽 다 인덱스라 그러면. 근데 한쪽만 인덱스면 꼭 지켜줘야 돼요. 컬럼 이름이 id였죠. 자, id는 요 fk 리더 이렇게 걸어야 되겠죠. 항상 얘가 키가 돼야 되니까 이 중에서 리더 있는 놈을 찾아라 이렇게 되니까 조인이라는 의미를 사실 위배되죠. 그래서 양쪽 다 인덱스가 돼야지 빨리 매핑을 시킬 수 있다. 하나만 매핑하는 거 아닙니다. 동아리 테이블에는 이래서 아까 10,000개의 동아리가 있다고 하면 10,000명의 학생이랑 연결돼 있겠죠. 그러면 이게 조인 걸면은 늦어질 거 아니야. 이쪽이 인덱스가 아니라면. 자, 그래서 양쪽 다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인덱스에도 잡히고 포린 키에도 잡혀요. 자, 이 FK라고 하는 거는 키로 잡혔고요. 여기 두의 스튜던트는 포린 키로 잡힌 거예요. 그래서 참조되는 게 뭐라고요? 두 DB에 스튜던트랑 참조가 되고 있다. 레퍼런스 되고 있다. 포린 키 잡고 싶으면 어떻게 잡으면 돼요? 여기다가 클릭하고 또 잡으면 돼요. 또 잡는데 이제 컬럼명은 어떻게 되죠? 여기 보면 리더 컬럼으로 된다. 근데 자, 그 다음에 자, 포린 키 걸 때 레퍼런스 걸 때 on 해가지고 delete, update. 자, 이거는 각각 걸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아무것도 안 썼는데 원래는 여기다가 on delete 이것까지 걸면 더 좋아요. on delete 해가지고 어쨌든 자, 삭제는 캐스케이드다, 뭐 셋널이다, 노액션이다, 셋 디폴트다, 리스트릭트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봅시다. 자, on 다음에 delete도 올 수 있고요. on update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줄로 각각 써요. 자, delete는 on delete라고 합시다. restrict가 디폴트예요. 이게 제한적이에요. 뭐냐면 스튜던트가 삭제되면 이 동아리의 리더 부분이 낙동강 오래할 되죠. 자, 지금 클럽 테이블이 있고요. 클럽 테이블의 리더가 예를 들어서 13번 홍길동이야. 리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 13번 학생이 스튜던트의 13번이 아이디가 13인 학생이 네임은 뭐죠? 홍길동인데 이 학생이 제적이 됐어요. 제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학생이 완전히 이게 삭제가 됐어. 그러면 이거 삭제될까요? 여기 걸려 있잖아. 얘가 지금 참조하고 있죠. 참조되고 있으면 이게 삭제되면 안 되겠죠. 이걸 어떻게 처리하고 삭제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이걸 먼저 비워주고 뭐 어떻게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걸 딜리트를 날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너무 귀찮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만든 게 캐스케이드예요.
지금 이 상태는 뭐예요? 리스트릭트 상태예요. 내가 삭제 못해. 누가 참조하고 있으면 이 말은 뭐라고요? 리스트릭트. 이게 디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온 업데이트, 온 딜리트 다 뭘로 돼 있죠? 리스트릭트 돼 있어요. 이게 디폴트 값이에요. 자, 근데 내가 지울 때, 자, 보세요.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홍길동이 없어지면 여기를 어떻게 하면 돼요? 비워주면 되죠. 그죠? 뭘로 비울까요? 널로 비우는 게 널입니다. 그러면은 학생이 지워지면 이 컬럼은 널로 바꾸세요. 라는 게 뭐라고요? set null. 자, 그 다음에 캐스케이드. 지금 on delete 하고 있어요. delete 요거 하고 있어요. on 업데이트는 잘 안 겁니다. on delete가 중요한 거죠. 자, 캐스케이드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일치화 시키는 거죠. 학생이 지워지면 나도 지우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캐스케이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만약 캐스케이드로 걸렸다고 한다면 홍길동이가 지워지죠. 그럼 홍길동이가 맡고 있는 이 클럽도 지워집니다. 됐나요? 캐스케이드는 같이 지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no 액션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내비 두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set 디폴트는 뭐예요? 이 리더 컬럼의 디폴트 값이 예를 들어서 0이야. 그러면은 0으로 바꾸라는 거죠. 디폴트 값이 있으면 그걸 바꾸라는 거고요. 디폴트 값이 없으면 널로 가겠죠. 자, 그래서 리스트릭트로 보통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안전하고. 그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클럽 같은 경우는 클럽을 없애면 안 되지만, 아까 수강 테이블 같은 거 봅시다. 수강 테이블. 수강 테이블 같은 경우는 과목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 과목을 듣는 학생들도 당연히 다 없어지겠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수강 테이블하고 과목하고는 캐스케이드 걸면 되죠. 그럼 과목이 없어지면 이 수강 그 레코드도 다 없어지는 거야. 그럼 내가 국어를 듣고 있었다는 기록도 다 없어지는 거죠. 이런 거는 캐스케이드로 걸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고 걸어야 돼. 일단 디폴트는 이렇게 해놓고요. 나중에 얼터 테이블 해가지고 거기서 고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컬럼명을 테이블명이랑 같이 잡으면 명확하죠. 대신에 여기는 이 테이블에 프라이머리 키가 들어갈 거예요. 얘도 포린 키죠. 그 다음에 학생, 이 과목을 듣는 학생, 스튜던트. 그 다음에 캐스케이드, 얘는 캐스케이드 해도 되죠. 학과나 학생이 없어지면 필요 없어지잖아요. 학생이 없는데 그 수강 내역이 필요 없겠죠. 그래서 얘는 캐스케이드로 할 거고요. 얘는 뭘로 할까? 얘는 프로페셔널은 참조되는 게 별로 없죠. 서브젝트는 이 과목이 없어진다고 교수가 없어지나요?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뭘로 해볼까? 원래 리스트릭트인데 여기서는 set null로 해볼까요? 교수를. 그 다음에 얘는 캐스케이드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컬럼에 지금 난널이라고 했어요. 자, 난널이라고 하는 컬럼이면 얘는 널이 들어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어떤 컬럼 1이라는 게 있는데 난널이에요. 근데 난널의 디폴트 0. 자, 난널이랑 디폴트랑 관계, 디폴트 0이라고 했어요. 얘는 타입이 인트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거 테이블 이름은 A라고 했고요. 자, A 테이블에 인서트 하는데 insert into A 해가지고 이 컬럼 1을 넣을 건데, 컬럼 1, 컬럼 2 뭐 이렇게 있어요. 컬럼 2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우리가 values 하죠. values. 자, 컬럼 1이 난널이니까 널이 아닌 값을 줘야 되는데, 만약 내가 널이라고 주면 어떻게 돼요? 널이라고 줘. 컬럼 2는 뭐 1이라고 줬다고 합시다. 이렇게 되면 무조건 에러가 나겠죠. 난널이니까. 그러니까 널을 주면 안 된다 했으니까 이건 당연히 에러 나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난널이 아니고 널이에요. 아직 난널. 완전 난널인데 제가 컬럼 1을 안 주고 다른 구문 insert into A 해가지고 컬럼 2만 넣을 거예요. 이번에는 values 1 이렇게 줬어요. 그럼 컬럼 1은 안 줬죠, 내가. 컬럼 1이고 컬럼 2가 있는데 컬럼 1짜리는 없잖아, 여기. 그럼 이 컬럼 1에는 뭐가 들어가요? 0이 들어가는 거예요. 난널이니까 무조건 값을 채우는 거예요. 뭘로? 디폴트 값으로. 자, 그거고요. 난널이 아니고 낫이 아니고 그냥 널러버리면, 안 써주면 널러버리죠. 널러버리면 이거 통과되죠. 널도 통과되고 안 써줄 때 0으로 들어가고. 됐나요? 자, 난널 이해되시죠? 난널은 널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고, 디폴트 난널일 때 디폴트 값을 꼭 주는 이유는 뭐죠? 안 줬을 때 에러 나잖아. 그랬을 때 디폴트 값으로 넣으라고.
그래서 디폴트 값으로 넣으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 디폴트 값을 안 주는 게 좋지 않아요? 널로 0 주면은 4바이트 차버리고 널로 주면은 하나도 안 먹잖아요, 공간을. 하지만 널이 있는 데이터가 좋은 데이터는 아니에요. 왜냐면 나중에 컬럼 1이 뭐 9인 걸 찾아라 그랬을 때 널이 많아버리면 이게 찾기가 힘들죠. 그 뎁스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진트리라고 해서 가정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그 높이를 모르잖아요. 아까 내가 차라고 했던 거. 다 널로 돼 있으면 다 밑바닥에 그래프 보면 다 밑바닥에 이렇게 있으면 못 찾잖아요. 뭔가 이렇게 들쑥날쑥 해야 내가 요 높이에 되는 거 딱 찾지. 그래프에서 찾을 때. 그죠? 자, 그게 있어서 제가 가능하면 어떻게 난널일 때 디폴트 값을 줘가지고 값을 채우는 거가 좋고요. 널보다는 난널이 좋아요. 그죠? 널러블한 컬럼보다는 난널인 컬럼이 좋아요. 데이터 용량으로는 더 손해지만 성능 면에서는 훨씬 좋다는 얘기고요. 제가 주로 얘기하는 건 성능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MySQL 인덱스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해드릴게요. 우리가 디스크에다가 데이터를 쓴다고 했는데 지금 스튜던트 테이블을 봅시다. 스튜던트 1번 학생을 썼어요. 1번 학생은 홍길동이고요. 뭐 주소는 서울이고요. 서울 뭐식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보가 있죠. 자, 이 값을 디스크에 쓸 때 어떻게 쓸까요? 만약에 대책 없이 쓴다고 해봅시다. 그럼 홍길동은 이만큼이에요. 서울 그 다음에 김길동 요만큼 썼어요. 자, 홍길동 자리고 김길동 자리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요번에는 이름이 두 글자밖에 안 돼. 두 글자 누구 있죠? 뭐 홍씨라고 해봅시다. 이름이. 자, 홍씨 씨는 딱 써보더니 요만큼 남아 또 서랍장이. 빈공간이 생기겠죠. 다른 레코드보다 좀 작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는 박혁거세라고 해봅시다. 네 글자야. 그러면은 어때요? 이 남는 것부터 해가지고 딱 맞겠죠. 자, 이렇게 했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채워나가겠죠. 인설트를 했으면. 자, 이 중에 자, 홍길동이가 사실은 홍길동이 아니었어. 이제 입학 원서를 보면서 샘플을 보고 그냥 따라 쓴 거예요. 실제 이름은 러시아 이름으로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간, 돈바자 이런 이름이에요. 그럼 그게 여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밀리겠죠. 다 밀려버리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들은? 다 밀리면 제가 밀리는 게 제일 부담스러운 존재라고 그랬죠. 확장을 해 나가는 게. 끝에다 하나 붙이는 게 쉬워요? 아니면 서랍장을 다 하나씩 미는 게 편해요, 여러분들이? 상자를 쌓는다고 했을 때 미는 게 힘들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 요 한 단위를 16KB로 명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바꾸려고 그러면 MySQL 컴파일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6KB가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레코드의 사이즈가 어떻게 되면 좋아? 16KB보다 안쪽이면 훨씬 좋겠죠. 넘치면 어떻게 돼? 이걸 페이지라 부르거든요. 자, 여러분들의 소설책을 생각하시면 돼요. 책에 자, 추억의 책장을 넘겨봅시다. 여기 한 페이지에 뭐라고 막 썼어요. 그런 다음에 이 페이지에 또 이렇게 일기를 쓴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제 일기가 여기서 끝나면 오늘 일기 여기 쓰면은 찾기가 훨씬 쉽겠죠. 하루씩이니까. 그래서 이 한 페이지를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지를 얼마로 정해놨다고? 16KB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페이지라고 부르고요. 페이지로 얘기 나오면 거의 밑바닥까지 간 겁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다 이 페이지 개념이 있는데,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요 홍길동, 김길동 위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지금 인덱스는 어디 있어요? 프라이머리 키는 ID죠, ID. ID는 값은 여기 있지만, 내가 뭔가 찾을 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프라이머리 키니까. 그럼 이 주소값, 요 세 개는 어디에 떠났다고요? 별도의 공간, 제가 명세라고 불렀던, 예, 거기다 떠져 있는 거죠. 그걸 떠져 있는 거를 뭐라 부르냐면, 얘는 프라이머리 키의 페이지이기 때문에 인덱스 페이지라고 불러요. 됐나요?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몰라도 상관없는 거야. 몰라도, 예,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해하면 훨씬 좋겠죠. 예. 그래서 인덱스 페이지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얘들도 뭐든지 페이지를 뭘로 나눴다고요? 16KB로. 16KB 나눴으니까 인덱스도 16KB겠죠. 근데 인덱스는 어때요? 실제로 데이터만큼 이렇게 크지 않아요. 서랍장이 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자, 16KB 서랍장 하나만 제가 떼어볼게요. 자, 이 테이블에, 지금 스튜던트 테이블에 인덱스 페이지들이에요. 인덱스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거기에 한 페이지만 딱 갖고 와봤어요. 딱 책을 펼쳐보니까
그 페이지 한쪽은 16KB예요. 진짜 16KB는 우리가 바이트로 고쳐봅시다. 그럼 16 곱하기 1024 바이트죠? 맞나요? 자, K는 1024라 그랬으니까. 그럼 요만큼의 사이즈예요. 제가 왜 바이트로 했냐면 바이트가 편해요, 계산하기. 왜? 인트면은 몇 바이트? 4바이트. 그 다음에 바차 2면 한 글자가 2바이트면 4바이트 거고 3바이트 UTF-8이면 6바이트겠죠? 네, 6바이트.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를 우리는 지금 요 인트로만 잡아놨는데 제가 조합으로 인덱스를 잡을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 컬럼을. 그래서 인트 하나랑 바이트 하나, 요거 그 바차 하나랑 두 개를 인덱스를 잡으면 얘는 몇 바이트죠? 합쳐서 10바이트예요. 그럼 10바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의 주소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건 값이에요. 여러분들 인덱스를 만든다고 해봅시다. 책의 목차를. 그러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책 제목들이 있고 여기 끝에 페이지 몇 페이지 챕터의 제목이 있고 몇 페이지 이렇게 나오겠죠. 맞나요? 그럼 여기 이 페이지는 뭐죠? 주소가 되는 거고 요건 뭐예요? 실제 데이터예요. 데이터. 요 int4와 요 바차. 그래서 36번 홍길동이라는 게 요게 인덱스 그죠? 요게 요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실제 요 데이터가 들어있는 여기가 뭐 n%7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n%7이 주소가 되겠죠. 이렇게 인덱스가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디다가 구성한다고? 인덱스 페이지에다가. 인덱스 페이지는 16바이트씩 쪼개져 있으니까 얘는 계산해 봅시다. 자, 무조건 주소값을 갖는 게 주소값은 16바이트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소값을 먹는 거는 16바이트예요. 그러면은 요 홍길동이라고 하는 요 주소값은 n%7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를 먹는다고요? 16바이트. 그 다음에 내가 값을 여기 값을 썼죠. 36번 홍길동. 요 값은 몇 바이트예요 지금? 10바이트죠. 합이 몇이에요? 26바이트죠. 그러면 요 인덱스 페이지에 몇 개의 인덱스가 들어갈 수 있어요? 주소값이. 하나가 26을 차지하죠. 레코드 하나가. 자, 홍길동 26, 김길동도 26을 필요로 하죠. 이걸 찾아가려면. 자,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그럼 26바이트를 나눠버리면 돼요. 16 곱하기 1024 나누기 26. 맞아요? 그러면 n개의 주소들의 집합이겠죠.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는 뭐가 있죠? 요만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데이터랑 36번 홍길동 n%7 뭐 37번 김길동 n%8 요렇게 요게 하나가 뭐라고요? 요 칸칸이라고. 그러면은 이거 한번 나눠볼까요? 16 곱하기 1024 제가 칼크 아까 칼크 16 곱하기 1024 자, 이러면은 이만큼의 바이트가 있는 거예요. 한 서랍장에. 이거를 뭐로 나눠야 되죠? 26으로 나눠야 되죠. 그래서 몇 개가 들어갈 수 있는지 보는 거죠. 했더니 630.15 나왔어요. 그럼 630개의 레코드는 소화가 되겠네요. 인덱스 페이지 하나가. 됐나요? 그러면 630개의 레코드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인덱스 페이지 몇 장이 필요해요? 한 장이면 되죠. 그 다음에 630이 넘어갔어요. 레코드 수가. 그럼 몇 장이 필요해요? 두 장이 필요하겠죠. 됐나요? 이 인덱스 목차, 책의 목차 페이지가 한 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두 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책 보면 목차 부분만 한 열 몇 페이지 되는 것도 있죠. 디테일하게 목차를 잡은 책들은. 그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처음에 우리가 셀렉트 해가지고 뭐시기 해가지고 스튜던트 회얼 자 39번 뭐 박길동을 찾고 싶어요. 자, 그럼 어디를 뒤지면 돼? 여기만 뒤지면 되겠죠. 630개가 안 됐을 때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끝났는데 만약에 630개를 초과했어요. 레코드 수가. 그럼 이 페이지가 두 개가 됐겠죠. 그래서 여기 다른 애들은 여기 또 있어. 그러면은 두 장을 다 참조해야 되죠. 다 읽어봐야 되죠. 자, 어떤 게 낫겠어요? 이게 낫겠죠. 한 장인 게 낫겠죠. 목차가 두 장, 세 장, 네 장 많은 거에서 그 페이지를 찾는 것보다 한 장짜리 목차에서 찾는 게 빠르잖아. 그러니까 적을수록 좋은 거죠. 자, 그럼 적게 갖고 가려면 인덱스 페이지를 적게 갖고 가려면 이 페이지 쪽수를 뭘 작게 해야 돼요? 인덱스를 작게 할 수밖에 없죠. 16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주소값을 갖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인덱스를 복합적으로 예전에는 이름, 학과, 뭐 심지어 전화번호까지 옛날에는 또 주민번호도 많이 썼어요. 개인정보보호법 되기 전까지. 이게 하나의 프라이머리 키로 잡았어요. 왜? 이렇게 해야 유니크해지니까. 유니크해야 프라이머리 키잖아요.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돼요? 이름 뭐 12바이트라고 치고 아무리 적게 잡아 계산 10이라고 합시다. 뭐 5바이트. 과 5바이트? 5바이트. 그 다음에 10바이트. 그러면은 벌써 30바이트가 먹어버리잖아요. 그럼 16 더하면은 46바이트죠. 아까보다 훨씬 많은 페이지가 필요하겠죠. 그렇게 되면 성능은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떨어지겠죠. 됐나요? 또 그리고 요 인덱스 페이지가 한 장만 있나요? 우리가 인덱스 건다 그랬죠. 주소로도 우리가 검색할까요? 그러면은 주소에 대한 인덱스 페이지가 또 생길 거고 또 생기고 물론 이렇게 여러 개 생긴다고 큰 문제는 없지만 이 인덱스 페이지 수들이 많아지면 어때요? 디스크를 많이 쓰게 되니까 디스크에서 이 인덱스 페이지 찾다가 볼일 다 보겠죠. 그래서 인덱스가 너무 많아도 안 좋고 인덱스가 커도 안 좋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크리에이트 테이블 아까 뭐부터 했죠? 클럽 했고요. 그 다음에 교수 해야 되죠? 프로프 아이디는 교수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스몰 인트로 잡읍시다. unsigned 만나 자, 그 다음에 name 자, 제가 왜 30일로 잡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름이 10글자죠. 3바이트씩 해도. 근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게 한 글자가 3바이트가 아니에요. DB에서 정하는 거, 바차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실제 바이트를 말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 한 글자를 2바이트로 할 거냐, 3바이트로 할 거냐, 1바이트로 할 거냐 정할 수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에서. like 카운트였네. 네. 불러주세요. 예, int였죠. int, non-null, default, 0. 이렇게 했었죠. 이거는 우리가 바로 넣어 봅시다. constraint. 이거 안 써도 돼요. 그냥 foreign key라고 써도 되고요. foreign key, fk 언더바, 얘는 foreign key 없잖아. 아, 얘는 없죠. 얘는 없으니까 끝이네. 이걸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create table, 이제 과목 만들어야죠. subject. 이건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다 갖고 올게요. 똑같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담당 교수 프로프는 요거랑 똑같이 갖고 오면 돼요.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난너를 줄 거냐 널을 줄 거냐 생각 잘해야 되죠. 자, 교수가 없을 수 있어요. 해당 과목에. 이 과목을 강의하는 교수가 없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난널 이라고 주고요. 교수가 없어도 되는 거면 널이에요. 아까 여기서 리더는 없을 수도 있죠. 동아리장이 부재일 수도 있으니까 널럽을 한 거예요. 여기서 포린 키를 주는데 fk 자 프로프에 자 테이블 명을 먼저 쓰셔도 되고요. 뭘 써도 똑같아요. 자 프로프고 컬럼은 뭐죠? 프로프. 그 다음에 레퍼런시스 뭐야? 프로프의 아이디. 자, 이렇게 끝난 거죠. 여기다가 on 업데이트 쳐야 되죠. 자, on 줄 한 장 띄울게요. on delete 업데이트는 우리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니까 on delete 우리 뭐 하기로 했었죠? 자, 교수가 없어지면 이 과목이 없어지나요? 아니죠. 다른 교수가 오겠죠. 그러니까 send null로 해놓고 왜냐면은 캐스케이드 해버리면 이 레코드까지 지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set null로 하기로 했었죠. 우리가. 근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나요. 제가 그걸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사실 set null이면 말이 안 돼요. set null이 아니면 set default로 해야 되는데 set default도 사실 말이 안 되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봅시다. 자, 끝났죠. 테이블 명세는. 자, 이거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에러 나겠죠. 왜 에러 날까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이걸 개념을 모르면 도저히 못 찾는 거죠. 자, 이거 on delete 됐을 때 프로프를 뭐로 바꾼다고요? null로 바꾸는데 얘는 뭐예요? not null이에요. 앞뒤가 안 맞죠. 네, 앞뒤가 안 맞으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null로 하든지 얘를 send no action으로 하든지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근데 우리가 null로 해보기로 했으니까 공부 삼아 현실하고는 조금 다르죠. 어쨌든 교수가 없을 수는 없지만 일단 null로 비워놔 봅시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맞아요. 이 과목에 교수가 담당 교수가 잘렸어. 제명이 됐어요. 그러면
교수는 그냥 널로 비워놓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 그런 교수가 있다고 쳐봅시다. 만약에 난널이고 디폴트, 자 홍반장이 하나 있어요. 이 홍반장은 교수가 없는 강의를 다 커버하는 레크레이션 강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 강사, 그러니까 교수 아이디가 뭐 39번이라고 합시다. 그럼 디폴트 39 이렇게 해놓고 얘는 셋 디폴트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실무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번도 못 봤고요. 널로 하고 얘는 그냥 해본 거고요. 얘는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create 이제 학생별 수강 과목. 자, 여기 보면 색깔이 얘 파란색이에요. 서브젝트란 말은 뭔가 키워드인가 보다. 근데 완전히 키워드였으면 에러가 나요. 이렇게 에러가 나는 키워드가 있으면 이렇게 치시면 돼요. 틸드에 있는 거. 자, 어쨌든 create 테이블, 네. 아이디. 자, 학생별 수강 과목이니까 상당히 크겠죠. 네, 빅인트로 하고 싶지만 그냥 인트 정도로 잡아 놓을게요. 인사이드. 그 다음에 난널이고요. 오토 프라이머리 키. 자, 제가 왜 이거 복합키로 안 잡고 이렇게 아이디를 주는지도 아까 이해가 되시죠? 인덱스 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적게 최대한 한 컬럼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브젝트, 이 과목에 어떤 과목에, 자, 서브젝트는 뭐죠? 요거 아이디일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갖고 올 겁니다. 자, 과목이 없을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난널이 돼야 돼요, 얘는. 그 다음에 학생이 없다 그러면 여기 안 들어왔겠죠. 인설트 자체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얘도 스튜던트는 지금 인트에 어사인드죠. 얘도 난널일 거고. 자, 이게 단가요? 네. 자, 포린키는 어떻게 잡기로 했죠? 우리가 얼터 테이블 한번 잡아보기로 했었죠. 네. 그래서 엔롤은 이렇게 해서 끝냈어요. 자, 포린키로 안 잡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여기서 엔터 치고요, 제가. 테이블을 만들어졌어요. 여기서 안 잡으려면, 자, 크레이트랑 똑같아요. 온이 아니고, 콘스트레인트 이거 똑같죠.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나와서 두 개를 한 번에 크리에이트 테이블 할 때 어떻게 줘요? 하는 건데, 여기서 포린키 fk 언더바 먼저 뭐부터? 서브젝트부터 해봅시다. 자, 서브젝트의 서브젝트겠죠? 이게 중복되는 건 사실 하나만 쓰셔도 돼요. 그래서 서브젝트. 그래서 이름을 일치화 시키면 좋겠죠. 테이블명이랑. 그럼 한 번만 쓰면 되니까. 레퍼런스 서브젝트에 서브젝트에 id. 온 딜리트 캐스케이드를 주기로 했어요. 왜냐면 이 교과가 없어지면 듣는 학생들도 다 철수해요. 없는 거니까. 그렇게 했고요. 똑같이 하나 더 해주면 되죠. 요번에 서브젝트가 아니고 스튜던트겠죠. 스튜던트. 서브젝트란 말은 별로 좋지는 않네요. 색깔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문자. 아까 에러 났던 피켓 패턴들이 이런 대문자 잘 못 맞추신 거. 그 다음에 요 타입. 그죠? 타입 잘 못 맞추신 분. 자, unsigned까지가 타입입니다. 그래서 unsigned int라고 불러요. unsigned small int라고 부르고. 자, 이렇게 해서 실행시키면 됐어요. create. 자,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했으니까. 자, show create table. 우리는 얼터링으로 해보겠습니다. enroll 한번 볼게요. 자, enroll 봤더니 create table 했고 쭉 됐고요. 잘리네요. 그래서 copy 필드 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 tilde의 커테이션이 다 붙어 있죠. 그래서 혹시 예약을 내가 입력해도 에러 안 내기 위해서 무조건 붙입니다. 속에서는. 얘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붙여주고 똑같이 만들어주고 포린키 안 잡혀 있죠. 자, 그리고 엔진은 인노DB랑 캐릭터셋, 디폴트 캐릭터셋은 DB 걸 따라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따로 안 줬습니다. 원래는 바꾸고 싶으면 주면 돼요. 자, my-i3으로 주고 싶으면 여기다가 my-i3이라고 주면 됩니다. my-i3 이렇게. 그럼 my-i3 엔진으로 되고요.
자, 이제 얼터링을 해볼 건데, 자, 요걸 그대로 갖고 와서 얼터링 해볼 거예요. 자, alter 테이블 enroll 똑같이 하는데 보통 하나씩 만들어도 되고요. 두 개를 한 번에 줄 수도 있는데, 자, add constraint죠. add constraint 그렇게 해서 주고, 얘도 add constraint죠. 우리 하나씩 해봅시다. 복잡하니까. 자, 이렇게 먼저 얘부터 실행해 볼게요. 그래서 딱 실행해서 하나 만들었고요. 얘도 똑같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똑같죠? create 9. 이 부분만 다르고, 그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alter 할 때 하든지, 테이블 생성할 때 하든지, 이 컬럼이 들어갈 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컬럼이 추가되면, alter 테이블, add 컬럼 한 다음에, add constraint 해주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툴 한번 가볼게요. request 한 다음에, 자, enroll만 한번 볼게요. alter 테이블. 가서 보면 뭐 잘 만들어졌고요. 자, 우리가 커멘트를 좀 안 단 게 조금 아쉽지만 원래는 커멘트 여러분들 다 다시 해야 됩니다. 테이블 만들 때 이제 이걸 계속해서 쓰는 테이블이면 인덱스 보면 제가 이거 설명하려고 우리는 포린키만 잡았는데 인덱스가 잡혔어요. 그죠? MySQL은 무조건 자동으로 인덱스를 만듭니다. 포린키는 포린키대로 들어가고요. 인덱스는 인덱스대로.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한 인덱스 페이지가 포린키도 생기겠네요. 그죠? 왜 생긴다 그랬죠? 제가 조인 했을 때 성능 향상시키기 위해서. 뭐, show create 테이블로 가져오셔도 되고요. 뭘로 가져와도 되고. 자, 이렇게 했더니, 이름을, 요렇게 제가 constraint를 바꾸고요. 우리가 준 이름을 뭘로 잡았죠? 인덱스 이름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 foreign 키를 얘는 인덱스 키로 생각한 거죠. 왜 그러냐면, 에러가 났을 때, foreign 키 에러가 났을 때, 이 제약에서 에러가 났습니다. 라고 나올 수 있지만, 이 키에 보통 에러가 나와요. 키 값이 에러가 나옵니다. 그래서 키로 얘가 이렇게 잡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린 키, 저는 아까 포린 키, 요거 이름, 요거 줬는데 순서 상관없습니다. 뭘 줘도 표준 시퀄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relation 1.sql이라고. 데이터를 좀 넣어야지 이제 우리가 셀렉트를 해보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가라 데이터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샘플로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insert into club. 해가지고 id 필요 없고요. name, 리더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이거를 넣을 건데 그냥 values로 한번 넣어볼게요. 샘플로 유튜브 학생은 100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100번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인서트 했어요. 잘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2000번 정도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긴 걸 넣으면 이 학생은 없겠죠. 자, 없는 걸 한번 넣어볼게요. 에러 나죠. 제약 걸렸다고. 스튜던트 테이블에 없는 아이디를 네가 넣었어요 라고 나온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 걸어 놓으니까 인서트 오류도 잡을 수가 있어요. 무슨 부가 있나? 음악부. 음악부는 200번 학생이. 자, 그 다음에 미술부는 300번 학생이. 이렇게 3명만 넣어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교수도 이제 넣어 보시고요. 자, 여기서 데이터 넣는데 제가 조인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한번 해봤었는데, 자, select 클럽을 다 읽고요. 자, 일단 아스타 from 클럽이랑 클럽을 C라고 제가 별명을 달을게요. 클럽이랑 뭐랑 조인할 거예요? 이 클럽의 리더의 이름까지 찾고 싶은 거야, 내가. 그러니까 클럽 정보랑 우리가 select 아스타 from 이렇게 하면 클럽밖에 안 나오잖아요. 자, 리더가 100번, 200번, 300번 학생이 리더인데 리더의 이름을 정말 알고 싶어요. 같이 보고 싶어.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럴 때 이제 조인을 걸어야 되겠죠. 그래서 클럽이랑 뭐랑 스튜던트랑, 그죠? 스튜던트는 S라고 별명을 짓게요. 자, 이너 조인이죠, 조인. 자, 표준 SQL이에요. 이너 조인. 자, on. 오라클도 다 먹습니다. 이 표준 SQL은. 클럽에 뭐랑 리더랑 스튜던트의 뭐랑 아이디랑이죠. 자, 이렇게 걸어줘야 돼요. 자, 이렇게 걸어도 얘들은 먹습니다. 뭐가 앞뒤로 와도 얘도 인덱스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죠. 자, 이렇게 하고 한번 셀렉트 해볼게요.
자, 했더니 다 나와버려요. 학생 정보까지. 그래서 여기서 제가 클럽은 다 나오고 학생은 이름만 줘. 이렇게 했을 때 요거 이름을 다르게 또 바꿔볼게요. 스튜던트 네임이라고. 자, 이렇게 띄어쓰기가 있으면 따옴표로 걸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노트북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조인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조인입니다. 이제 프로페서 요 테이블을 제가 한 100명 넣고 싶은데 일일이 넣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편법을 써가지고 스튜던트의 학생들의 이름을 해서 따올 거예요. 따와가지고 이제 한 방에 넣을 건데 이름은 학생 수에서 갖고 올 거고요. like CNT는 아직 생각 중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무작위로 학생 중에 무작위로 100명을 갖고 올 거예요. 그러면 오더 바이 랜드 한 다음에 그러면은 임의로 막 소팅이 되겠죠. 오더 바이가 난수로 오더 바이가 되니까. 그런 다음에 상위 100명만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특정 100명을 내가 갖고 오는 거예요. 자, like CNT는 어떻게 만들어 볼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읽어볼 수 있어요. select 랜드가 뭘 주는지 한번 봅시다. 원래 오라클 같은 경우는 오라클이나 다른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듀얼이라고 우리 셀렉트 다음에는 항상 프롬이 와야 되니까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것도 먹나 봅시다. 이것도 먹네. 이게 정석이고요. MySQL은 이거 안 써도 됩니다. 그럼 듀얼을. 그러니까 바쁘실 때는 안 쓰셔도 되고 원래는 쓰는 게 정석이에요. 이렇게 해서 써봤더니 0.9, 0.1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거 뭘로 바꾸면 되죠? 올림이 우리 함수를 아직 안 배웠죠. 다음 주에 원래 교과인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정수로 나오나? 네, 항상 1이겠네. 얘는 0.9니까. 그럼 얘를 곱해가지고 10을 곱해버리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제 이해되시나요? 랜드는 0.0부터 0.99까지니까 9999까지니까 어때요? 10을 곱하면 1부터 9.99까지겠죠. 그러니까 0부터 0.0부터 9.9까지겠죠. 그래서 그 10을 곱한 다음에 올려버렸어요. 올림이죠, CL이. 네. 모든 그 데이터베이스 다 있습니다, 이 함수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그냥 할 거고요. 혹시 또 두 자리로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세 자리로 넣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고. 두 자리로 해볼까? 이 정도로. 그래서 요 값을 like CNT에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때려볼게요. 자, 했더니 100개가 들어갔네요. 그래서 select 들어갔으면 항상 확인해야겠죠. 자, 이렇게 했더니 자, 이런 교수진들이 생겼습니다. 100명의 교수진이 들어갔어요. 어쨌든 자, 요걸 응용해가지고 여러분들 서브젝트도 한번 넣어볼 수 있는데 서브젝트는 지금 과목이 뭐 그렇게 많지 않아서 손으로 넣어도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과목을 이제 가짜로 넣을 건데 여기 중요한 게 뭐죠? 교수 아이디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없는 아이디를 그냥 아까 마구제비로 넣었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넣을 거예요. insert select를 할 건데 일단 제가 어떻게 넣을 거냐면 과목을 국어 교수는 아이디 어디서? 프로프에서. 그 다음에 지금 우리 100명 있죠? 100명 있으니까 너무 많아. 과목은 나는 몇 개만 넣고 싶냐면 10개만 넣고 싶어요. 그러면은 order by land limit 10 할 건데 전부 국어로 들어가겠죠. 그런 다음에 이게 나머지 9개는 바꿔야 돼요. 일단 이렇게 넣을 겁니다. 이렇게 넣고 select start from subject 하면 다 국어로 들어가 있어요. 프로페서 아이디는 잘 들어갔고요. 중복은 안 되겠죠, 절대. 네, 중복은 왜냐면 오더바이 했기 때문에 중복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수는 해결됐지만 과목은 다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쳐야 돼요. 인설트로 한 다음에 업데이트 칠 거예요. 업데이트 서브젝트 set name은 수학. 우리가 같은 과목을 같은 교수가 가르쳐도 되나요? 그런 거 없다 그랬죠. 그거는 상관없고 어쨌든 하나씩만 해야 되니까 리밋이 먹을까요? 이렇게 하면 모두 수학으로 다 바뀌어요. 그죠? 헤어를 걸어야 되죠. 헤어 하나만 걸어야 되는데 아이디가 2인 사람 이렇게 또 3인 사람은 물리. 자, 이렇게 읽으면 좋은데 그러면 3번까지는 해결됐어요. 3번까지 해결됐고 국어인 사람
예, 하나만 바꿔볼게요. 역사. 누가 바뀌었을까요? 국어인 사람을 역사로 바꿨어요. 국어인 사람의 몇 명을, 몇 개를, 한 개를. 그러면 아마 첫 번째 게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9번까지 바꾸면 되죠. 그럼 내가 아이디 신경 안 써도 되잖아. 네. 지금 다 국어로 초기화했으니까. 그 다음에 10번 빼야 되겠죠. 10번은 국어로 그냥 박을 거니까. and id가 10보다 작은. 또는 10이 아닌 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닌 거 이렇게도 먹습니다. not equal도 되고, 이것도 되고요. DB에서는 이걸 많이 쓰죠, 옛날에. 자, 그 다음에 역사가 아니고, 사회, 윤리, 그 다음에, 영어, 생물. 우리 생물 전공하신 분도 계시죠? 아, 이제 한 명 남았네요. 생물. 뭐 할까요? 혹시 자기 전공 빠지신 분 있나요? 화학 안 했네요. 자, 이렇게 했을 때 과목명이 중복이 안 되게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서브젝트 테이블에서 이번엔 툴로 해볼게요. add index 하면 돼요. alt 테이블 add index unique죠. 그래서 인덱스에서 유니크 인덱스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유니크는 유니크라고 보통 이렇게 쓰는데 UQ라고 쓰는 데도 있어요. UQ. 그럼 유니크가 인덱스예요. 유니크 뭐에? 서브젝트에 소문자를 쓴다고 했죠. 서브젝트에 네임. 얘는 유니크 인덱스입니다. 그러면은 과목명으로 검색할 때도 빨라질 거고요. 중복도 방지되겠죠. 둘 다 해결되는 거예요. 네임 테이블. 자, 그래서 apply 해보면 보세요. alt 테이블 add unique index죠. 그 다음에 인덱스 이름, 그 다음에 컬럼명 ascending이냐 descending이냐. 이렇게 해서 유니크 인덱스까지 만들었어요. 만약 중복되는 과목이 있었다 그러면 에러 났겠죠. 테이블이 정리가 끝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enroll이라고 수강 테이블, 수강 테이블을 채워야 되는데 얘는 학생과 과목이에요. 둘 다 읽어야 되죠. 존재하는 걸로 채워야 되니까. 자, 요걸 한번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채워보십시오.